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7일 세 번째 오후 영상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누굴까요? 관심병.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만 해도 언뜻 한 사람이 떠올랐을 텐데요. 요즘엔 좀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병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과다하게 끄는 병폐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런 행태가 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심병자 또는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라고도 하죠. 정치권에서 이 관종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 사람이 이준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한동훈이 떠오르기도 했죠.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친한동훈계, 그러니까 한측관들로 지도부를 구성한 것을 두고 이준석이 이재명 대표가 부러워서 한 것이다 비아냥거리다가 몰매를 맞는 모양새입니다. 6일이죠. 국민의힘 한동훈이 친한계, 한측관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정치의 목적이 당내 다수 세력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끌려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당이 어떻게 되는지 뻔한 것이다.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자기가 끌려 내려왔다 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끌려 내려온 이유는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에게 성상납 의혹이 있었죠. 그 성상납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의 입막음을 위해서 최측근인 김철근을 새벽 1시에 대전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입막음조로 7억의 투자 각서를 써주죠. 그게 들통이 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했죠. 그래서 남은 당대표 기일보다 추가 징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비대위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지도부가 안정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준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국민의힘이 비판을 맞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라면 한 대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부러운 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 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명예로 삼아야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편 긁어 모아서 내가 쫓겨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완전 방탄 프레임을 본인이 짜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금 하는 짓에 대해서 깎아내리겠다, 또는 한동훈과 내가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이야, 내 체급은 한동훈을 대하는 것이야 라면서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심지어 천하용인으로 한때 이준석과 함께 했었던 김용태,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김용태 의원도 굳이 방탄 프레임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일축했고, 당대표가 안정적인 당의 운영을 하는데 의사 정족수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준석을 향해서 선수끼리 왜 이러시냐 라고 적당히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한번 날렸습니다. 본전도 못 찾는다 라는 속담이 있죠. 결과를 좋게 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말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판이 되게 됐죠. 그냥 입만 열면 사고다 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을 구축을 해서 당을 이끌고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힘실을 하는 것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도부를 꾸린다. 알겠는데 지금 한동훈은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라면서 지금 현재 한 측권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한동훈을 조금 두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재명의 1급 체제와 비교했을 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한동훈이 지금 꾸려가고 있는 이 지도부 못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나름 사적과 공적 루트를 구별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다, 또는 인생에서 한 번도 범하지 않았던 뭔가 자기만의 철학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공적과 사적을 넘나들죠. 정점식 의원 10개월 임기가 남았음에도 정책위의장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한 딸들 동원해서 좌표 찍고 출근하는 당사 앞에서 한 딸들 고함 지르고 따라가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이거
개딸이나 한 딸이나 갓딸이나 똑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다. 수박계기에 이용했던 그런 압박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에게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퇴했습니다. 뒤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거북했죠.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장에 있는 홍영임 유임하겠다라고 고민한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인생을 공적, 사적,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측근들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이준석 못지않게 욕을 듣는 거고, 이준석이 한동훈을 이재명에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총선 기간 때 비명 행사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친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그 과정이었다 라면서 호남 정치인들을 숙청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투명한 사천을 보여줬던 겁니다. 공천에서 비례 2번을 준 김예지 의원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키 작다, 키 크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다를 건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준석이 왜 한동훈 체제를 일극 체제로 비교하면서 비아냥거린 걸까에 대한 또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이 나이는 젊은데 하는 짓거리는 구태 꼰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냥 싫은 거죠. 뭐 한동훈이 그냥 싫은 겁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 한동훈을 부러워한다. 본인은 성공하지 못한 당 리더십을 한동훈이 성공을 해 이뤄내는 게 못내 부럽고 짜증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가 부러워서 짜증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김근식 이 사람도 한동훈에 딸랑딸랑 거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준석은 성공 못했고 인제 시작한 한동훈은 성공했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굉장히 꼴보기 싫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준석이 분명히 부러운 점이 있을 것 같지만 서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워워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미성숙한 리더십이었다라는 거고 정치적 내공도 굉장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쫓겨났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부도덕적인 일이 들통이 나면서 쫓겨난 거죠. 당대표 경선 당시에도 나경원 후보에게 당원 표심에서 훅 졌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큼 뭔가 댓글 부대가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여론조사로 가까스럽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생각이 있었죠.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이 끝까지 후보 사퇴하지 않고 달렸다. 그러니까 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이준석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암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준석과 한동훈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준석은 또 그 가까스로 승리를 한 다음에 지도부 안에서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재원 최고위들이 있었죠. 이준석이 이거를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한동훈을 가지고 지금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은 당을 장악한 힘이 없었다. 그러나 한동훈은 강한 그립감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답은 심플하죠. 내가 제일 잘 나가 10년 이상 조중동에서 나만 떠들어줬어. 내가 빵꾸만 껴도 언론에서 나를 다뤄줬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조중동에서 손절에 미쳐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앞다투어서 한동훈을 올려치기하고 있는 언론들을 보면요. 참으로 조금 웃음이 나는데 여론조사는 물론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 당내에서 그를 쫓아낼 힘을 지닌 세력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당에서 뭘 쫓아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누굴 쫓아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지금 완벽하게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친윤과 뭐 친한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어찌됐든 그 민주당에서 탄핵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하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공격도 때로는 해야 되는 거고 전열을 갖춰서 함께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측근들이 이철규 공격하고 총선백서 편에 조정훈 공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고 한 측관들이 그런 세력을 바탕으로 언론에 나와서 그런 나팔수를 자청하면서 한동훈에게 거품을 계속 끼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준석의 전 당대표, 현 한동훈 당대표 부러워서 그렇다. 뭐 당내 장악, 뭐 한동훈의 세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우 정말 싫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지낸 이후로 망해가고 있다. 스스로 자살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의 당대표로 뽑은 것만 봐도 국민의힘 스스로 자결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총선 기간 동안 근본도 없는 것들이 보수정당의 또아리 틀고 앉아서 물 흐리고 있었죠. 그게 지금도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을 보면 조금 답답하다. 모지랭이 고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10년을 넘게 하버드 학력 사기로 국민을 속여왔던 부분에 대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암튼 곧 선거법 위반과 성상납, 무고죄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경찰 조사 마무리되면 또 무고죄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 보태서 논문 표절 의혹까지 터졌죠. 이준석은 끝날 겁니다. 왜냐? 그냥 부도덕적인 일을 한 겁니다. 학력 사기, 성에 관련된 이게 이준석이고 이런 이준석이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원입니다. 마냥 철부지 청년 정치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혼탁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의원이 되기 전에 정치평론가로서 얼마든지 사람 비판하고 물어뜯고 씹고 돌리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래도 얼마나 있을지 모를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성숙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정치평론은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은 민생을 돌보고 입법에 고민하고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못 배워서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버드 4년 동안 중국어 초급, 중국 고급 과정을 들었고 공작, 일본 판화까지 했고 글쓰기 1, 2 또는 뭐 한국사 정도 공부하고 한국에 온 겁니다. 하버드 문화센터 정도. 보통의 청년들이 열심히 자기 내공을 쌓고 지식을 쌓을 그 시간에 편법만 쌓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한계를 이렇게 언론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에 안타까울 뿐이죠. 속으로 좀 부럽더라도 어린애처럼 짜증내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당당하게 한동훈과 겨뤄서 성공할 수 있는 뭐 선의의 경쟁? 또는 예전에 말했잖아요. 보조금 6억 6천만 원 슈킹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의 의사만 밝혔을 뿐 결국은 3억 가까이 돈을 썼죠. 그때 만일에 개혁신당 그때 나 반납을 하고 싶어. 그런데 방법이 없어. 기부금으로 전환시켜서 돌리는 방법이 있네. 그때 6억 6천만 원. 사실은 6억 6천이 아닙니다. 6억 6천 754만 9천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그 정당 보조금을 안 쓰고 총선 기간에 안 쓰고 진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준석은 아닐 겁니다.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든지 본인의 성상납, 그 다음에 내부 총재, 양두구역 이런 비호감이 조금은 씻어졌을 거고 이준석에 대한 그 비호감이 상당히 제거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본인이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런 기회를 놓친 것 또한 뭐냐? 제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성숙하지 못한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관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관종에서 벗어나고 깜빡으로 가길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변명으로 일관을 하지 본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관종으로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이준석
결코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측근의 서범수가 지금 사무총장으로 있죠. 중도보수 유권자 연합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서범수가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 여전히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황우엽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보수 정당의 뿌리를 가지고 이제 개혁신당이 만들어졌다. 개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분노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이때 개혁신당 허은하가 뭐라고 했냐면요. 망해가는 국민의힘을 인수합병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게 만들었었죠. 암튼 이 중도보수 유권자연합 복원을 언급한 한동훈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혁신당과 연합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 세력 연합 또는 뭐 개혁신당에 대한 문제 항상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육당으로 그쪽 진영에 붙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한동훈도 만만치 않은 관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평하는데요. 아무튼 이준석이 이 연합하자라는 말에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뺑소니 피해를 한번 당했으면 됐다. 국민의힘과의 밀월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의 가장 마지막 이력은 장해찬 전 최고위에게 사진을 주면서 이준석 좀 까달라 라고 한 것이다. 이제 댓글 팀 또 사설 여론 조성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장해찬과 갈등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음침하게 활동하는지를 봤다라고 설명하면서 한동훈도 한 방 치고 장해찬도 한 방 칩니다. 뺑소니를 그렇게 한 번 당했는데 공교롭게 같은 직업에 비슷한 방식으로 뒤에서 그렇게 공작하는 사람을 보면 섬뜩한 기분이 들지 않겠냐라고 발끈했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보다는 그렇게 아끼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하고 먼저 푸시라라면서 열등감을 두고 이제 제대로 못 풀어서 그냥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분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죠. 여전히 이준석은 어리고 여전히 이준석은 내공이 부족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유치원생보다 못한 행동 안 합니다. 앵간히 배웠다라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자기 감정을 숨길 줄 알죠. 그러나 대선 기간에 핸드폰 끈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또 먼 방송에 출연한 날 지각했죠? 그때 뭔 알람이 울렸네 안 울렸네 하면서 거짓말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준석은 아마 매일 불안할 겁니다. 바른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국민을 상대로 하버드 학력을 속여왔죠. 경제학이니 뭐니 복수 전공이니 컴퓨터 사이언스니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졸업 보여줘야죠.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에서 공정한 서류 못 열죠. 왜? 성적이 개판 나오니까. 아포스티오 공증 한 방이면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죠. 괜한 사설 업체. 미국에서도 본인의 학력 위주에 좀 활용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학력을 프린트 아웃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죠. 스스로 학력 사기를 치면서 올려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스스로 정신무장, 정신세뇌를 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어 하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오늘의 이준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준석 성도 계속 뺑소니 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김영일TV였습니다.